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피해 사실 인식하시자마자 방문하셔가지고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절차를 밟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방문하셔가지고서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겠죠.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정말 많은데 네, 피해자 맞아요.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는 게 정말 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됐다. 그럼 딱 이 영상만 보고 바로 좀 대응할 수 있게끔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피해 사실 인식하시자마자 계좌 이체한 은행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네. 지급정지 신청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정지를 시켜버리고 그 해당 계좌를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절차를 밟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방문하셔가지고서는 형사 고소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계좌 송금을 했는데 계좌 송금한 게 아직 그 계좌에 남아있다. 그러면 지급정지 신청만으로도 사실 돈을 거의 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경찰 신고보다 먼저 하셔야 될 게 금융기관 전화하셔가지고 지급정지 신청하는 거. 그렇죠. 이게 1번, 두 번째가 경찰 신고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전달책, 수거책들이 많이 잡힐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 이제 수사가 진행이 쭉 됨에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잡히게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죠. 전달책, 네. 수거책, 그다음에 계좌주.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사건이 진행돼봐야지 알 수 있고 네. 이 세 사람들은 전달책, 수거책, 계좌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특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절차를 진행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던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을 해가지고서는 피해금을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좀 다르기는 해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구제를 받았는데 요즘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다 각하하고 있죠.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라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을 다 각하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되 만약에 각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좌주, 전달책, 수거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셔가지고 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럼 보통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내가 입은 피해 전부를 돌려받나요? 아니면 일부만 좀 돌려받게 되나요?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이체를 하게 된 경우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게 그래서 법원의 일반적인 네, 입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과실의 폭을 20%에서 30% 정도는 잡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청구한 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에서 한 70%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거나 혹은 이게 피해자 핸드폰이 해킹당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그쪽의 가해자들이 그냥 대출을 받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피해자로서는 대출 채무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실은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본인 확인 의무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된 경우 특히 이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실행의 경우에는 안면 인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대출 실행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채무를 내가 갚을 이유가 없다. 이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용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지급정지 신청하시고 경찰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채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변호사 사무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죠. 두 그다음에 번째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렇죠. 네 번째로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고 요거와는 이제 별개의 루트로 동시에 진행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줬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수 된다.
있다. 일단 예. 5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사실 보이스피싱이 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상담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상담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A파트에서 사기꾼 백서라는 전자책을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사기 피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용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은데.